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을 위해 총칼로 또 탱크로 산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혐의로 1997년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씨가 23년이 흘러 이번에는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또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서 중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정했지만 법원은 오늘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먼저 이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의 결론은 예상대로 유죄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 겁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 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다시는 5.18을 편회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도 그는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오히려 말조심하라면서 욕을 했고 법정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때까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 자택 앞에는 아침 6시부터 시위대와 경찰, 취재진 1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들아! 아침 8시 40분쯤 전두환 씨가 경호원과 부인 이순자 씨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와 대문 밖으로 나옵니다. 검은 옷, 검은 중절모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흰 마스크를 쓴 전 씨. 카메라 불빛이 터지자 인사를 하듯 오른손을 흔듭니다. 시위대를 힐끗 본 뒤 차에 타려다 핏대를 세우며 큰 목소리로 응수합니다. 전두환! 살아남노!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이완 이놈아! 검정색 승용차에 오른 뒤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4시간 뒤 광주지법에 도착해 잠시 온내무새를 가다듬은 전 씨.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 재판을 대하는 태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자 2차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전 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을 때 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고개를 한쪽으로 숙인 채 20여 분쯤 졸다가 잠깐 깼지만 목을 뒤로 젖히고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만 정면을 응시한 채 착잡한 표정을 지었을 뿐 전 씨는 유죄 선고 당시에도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전 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탄 뒤 법원을 떠났고 조금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사필 규정 다행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대체로 반겼습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형량은 아쉬워했습니다. 우정원 기자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전두환 씨는 법원을 에워싼 인파 때문에 한동안 법정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란이나 오물 투척에 대비해 우산까지 펴들고서야 겨우 전 씨를 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든 시민들한테 사과하라니까! 내내 마음 졸였던 5월 단체 회원들은 유죄 판결에도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전 씨의 모습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잘못과 용서를 빌었으면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광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많이 열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광주 학살자인 전두환이 징역 8개월 받고 집행유예 2년 받고 다시 집으로 복귀한다는 생각에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일단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는 전 씨가 끼친 해악에 비춰볼 때 크게 부족하다며 역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그 무게로나 또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했던 그 엄청난 모독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형량이 아쉽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전 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번 재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며 진실을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과연 헬기에서 중화기를 들이대고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것이 맞는지 그동안 목격자 증언이나 군 당국의 조사로는 확인됐지만 법원 판결로 그것도 민사보다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이 처음 인정됐다는 데에 오늘 판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여부. 재판부가 주목한 증거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1989년 고 조비오 신부의 국회 증언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 정도라 될까 혹은.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소리를 표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술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헬기가 당시 발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 500MD와 부합한다며 실제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 관련 문서들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위협 이상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당시 전 씨의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한 전 씨 등 계엄군 측의 주장을 형사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헬기 사격은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방어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고 그랬는데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살을 아주 자행한 거죠. 5월 단체 등은 헬기 사격이 사실로 판명난 만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전 씨는 오늘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분명하게 2번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정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전 씨의 말과 행동을 보면 과연 어디까지가 그의 진짜 모습일까 궁금하다가도 그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 모든 게 진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 씨,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님, 현 전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995년 내란과 살인, 뇌물죄 등으로 구속되기 직전에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변한 전두환 씨. 1심 사형,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구하단 말은 했지만 활짝 웃는 그에게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참회를 바랐지만 전 씨에게는 그저 불운 일 뿐이었습니다. 대통령 끝마치니까 뭐 산으로 쫓겨가고 형무소로 쫓겨가고 뭐 이러는 통에 일본은 그냥 고향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운이라고 그럴까.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된 재판. 이번엔 부인 이순자 씨가 궤변으로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직선제 해야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직선제 해주니까. 2달 뒤 처음으로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 시민들의 절규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알츠하이머나 독감 같은 이유를 대며 법정에는 나오기 힘들다면서도 골프장에서 목격됐습니다. 강주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내렸어요.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당시도 지금도 1,0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낼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지난해 12월 12일엔 군사 쿠데타 주동자들과 버젓이 고급 식당에서 만찬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영부인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 각각께서 임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했죠. 올해 4월 2번째 법정에 섰을 때도 반성하지 않냐는 질문에 마이크를 밀어내며 취재진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광주항쟁 40주년인 올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전두환 씨는 오늘도 사죄의 말은 끝내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사죄하실 겁니까? 헬기 사격 책임 인정하십니까?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